오늘부터 바나나는 하나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바나나의 3분의 1이 껍질이지만 우리가 먹으면 당뇨병을 줄이고 혈당과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통째로 먹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껍질까지 먹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좋은 바나나 고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어렸을 때 바나나가 정말 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새 비싸다는 애플망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먹기 힘드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가장 저렴한 건강과일이 됐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바나나를 먹는 방법, 좋은 바나나 고르는 방법도 달라졌죠? 오늘은 3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껍질 안쪽 하얀 부분에 몰려있는 영양소의 실체였는데요. 바나나 알맹이만 먹는 게 위험한 이유도 꼭 아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 색깔인데요. 바나나가 원래부터 노란색이 아닌 건 아시죠? 콜레스테롤 배출에 좋은 녹색 바나나 얘기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바나나랑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인데요. 그 중에는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키거나 콩팥과 심장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꼭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과 함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잘못된 정보였고요. 1개 정도 드시는 건 보통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뇌가 빨리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신체 장기 중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뇌입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빨리 돼서 신속하게 뇌로 전달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바나나 먹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껍질을 벗겨내고 속에 알맹이만 먹습니다. 근데 껍질 안쪽에 하얀 부분을 가능하면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숟가락으로 긁어내서 드시면 더 좋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간편식을 즐겨 먹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만성 식이섬유 결핍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가 모자라면 장내 유익균 수가 줄어들어서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지죠. 혈당도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나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껍질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우울증 완화에 좋다고 하는 트리토판 성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겉껍질에는 아무래도 농약이 왕창 묻어 있을까 봐 걱정이 되죠. 지저분하지 않을까 찝찝한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하얀 거라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떫어서 드시기 힘들다고는 해도 바나나 열매는 단맛이 나니까요. 바나나가 혈관에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요. 보통 사람은 하루에 1개, 신체 활동이 많은 분들은 2개 정도까지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식사 대신 드신다고 해도 하루에 딱 1끼 정도가 좋겠죠. 바나나는 완전 식품이 아니거든요. 3대 영양소 균형이 좋지는 않습니다. 단백질하고 지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당 함량이 높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혈당 수치 올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혈당을 낮추면서 중성지방까지 배출하는 바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녹색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색깔은 2번 바뀝니다. 녹색이었다가 노란색으로 1번 바뀌고요. 익을수록 검은색 반점이 하나 둘씩 생기는데요. 이걸 슈가스팟이라고 부릅니다. 갈수록 단맛이 강해지는 거죠. 근데 최근 주목을 받는 게 덜 익은 녹색 바나나인데요. 단맛이 안 나는 대신에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화 효소로 분해가 안 되다가 장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전분이 침하고 섞이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를 만나서 엿당이 됐다가 결국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에너지로 쓰이는데요. 문제는 남는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지방으로 바뀌기 쉽다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서 몸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서
하루에 30분도 안 걷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된다더라고요. 신체 활동을 아주 많이 늘리든지 포도당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바나나 먹는 방법 중에 제일 안 좋은 건 말려서 먹는 겁니다. 말리면 영양소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수분이 사라지니까 무게당 칼로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배도 덜 부른데 당 함량도 많고 칼로리도 많고 열풍 건조하면 파괴되는 영양소도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는 더 맛있게 하려고 설탕 같은 조미료를 더 집어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바나나가 너무 많이 남아서 버리게 생겼네. 말려놨다가 비상식량으로 두세 개씩 먹어야겠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요. 갈아서 드시는 분들은 얼려놓고 오래 보관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드시는 겁니다. 바나나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계란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바나나에 단백질하고 지방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계란은 단백질이 주성분에 지방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계란이 탄수화물 비중을 낮추면서 혈당도 덜 올리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레시틴 성분을 더해주거든요. 그냥 바나나가 80점짜리 건강식품이라면 계란 바나나는 200점짜리가 되는 거죠. 제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바나나 계란 부침인데요. 바나나 한 개를 두께 5mm 정도로 썰어 두신 다음에요. 계란 2개를 잘 풀어줍니다. 거기다가 바나나 썰어놨던 거 넣고요. 달군 프라이팬에 부치는데 한쪽이 익으면 뒤집어서 마저 붙여준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파나 당근도 좀 썰어서 같이 드시면 좀 더 맛있는데요. 그런데 바나나를 빵점짜리 음식으로 만드는 안 좋은 궁합도 있답니다. 딱 하나만 알아야 한다면 바로 고구마입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서로가 부족한 걸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나나랑 고구마는 닮은 점이 너무 많거든요. 둘 다 탄수화물 덩어리인데다가 혈당을 많이 올리는데 또 다른 특징은 둘 다 칼륨이 많다는 겁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니까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칼륨이 너무 많으면 그걸 걸러내는 콩팥에 치명적인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데요. 요로결석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해조류죠. 칼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에 비해서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요. 확률이 희박하다고는 하지만 발작이나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는 거라면 둘 중에 하나만 드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오늘은 누구나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된 바나나를 더 새롭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